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환 교수입니다. 자,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예. 목적이 나오죠. 예, 목적. 자, 배우는 목적이죠. 도로교통법규는 도로교통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종 법규가 많죠. 그러나 가장 중추적인 거,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있겠죠. 물론 지역적인 문제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법 이런 것들도 도로교통법규를 공부하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출제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출제율이 많지는 않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역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아까도 도로교통법에 대한 과목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외우라는 게 아니죠. 핵심 키워드 그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결국 그것을 찾아내기 능력은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 그죠? 장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게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그런데 안전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법의 또 목적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입니다.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무슨 목적이 먼저겠습니까? 그렇죠. 예, 도로교통법의 목적이죠. 다만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교통사고에 관련되는 특별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신속한 피해복을 촉진해야 되고 국민의 편익이 정진돼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뭐예요? 사고를 낸 당사자도 국민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고 도로법. 이 도로법은 교통자가 이제 빠진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요. 그래서 바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과 공공복리를 정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를 건설하고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도로법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교통하고 도로법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교통은 바로 우리가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 용어도 이따가 배울 겁니다. 운행을 하겠죠. 서로 마주보고 교행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말이죠. 공부를 하실 때는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해라. 아시겠죠? 암기하고 이해로 가면 그건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공부는 그런 효율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를 해라.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체크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든지 공부는 정리 잘해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예,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그렇죠. 확보한 걸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 났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이 적용된다. 그래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또 도로법의 목적은 뭐겠죠? 도로는 계속 지금도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만큼 다양해지죠. 그래서 도로법의 도로의 건설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전부 다 도로법의 목적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법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뭐 뺑소니 쳤을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또 자동차 관리법, 이런 무수한 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거의 안 되니까 바로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면서 항상 세 가지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A, B, C로 수업을 합니다. A가 뭐겠어요? A는 반드시 나온다, 시험에. 그렇죠?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반드시 학습해야 된다.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A급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반드시 머리에 넣어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 B는 뭐예요? B는 이건 반드시 나온다. 이거는 뭐예요? B는 가끔 출제된다.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다. 가끔 출제된다. 가끔.
가끔. C는 뭐겠어요? C는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라. 이런 얘기죠. 요거는 뭐예요? 반드시 머리에 넣어야 된다. 요거는 뭐예요? 가끔은 출제되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읽어는 봐야 된다. 요거는 사실은 안 읽어도 되지만 그냥 그래도 한번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보고는 가야 된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 A입니다. 이 A급을 잘 보시라는 거. 그걸 제가 중간에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급 정도 되겠어요? 예, B급 정도 됩니다. B급. 가끔은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요거는 좀 여담인데요. 자, 수업을 어떤 강사한테 주로 들었는데 강사를 바꿔도 됩니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질문 같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질문이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수험가에서 한 20년 정도를 지금 수험 학생들을 관리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강사는요, 수업하시는 강사는요, 쇼윈도우의 옷입니다. 옷. 무슨 말이라고요? 강사는요,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옷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강사가 그 옷이 아무리 비싸고 아주 아름답다 하더라도 나한테 치수에 안 맞으면 못 입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시험을 강사가 봅니까? 수험생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아무리 유명하고 그 옷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나하고 치수가 안 맞으면 그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과감하게 옷을 바꿔야죠. 자기하고 안 맞는 치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결국 그 모양이 태가 나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본인 입장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강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나하고 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이 굉장히 강의도 잘하시고 하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갈아타야 됩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 강의가 나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바꿔야죠. 그거를 갖다가 무슨 공부하는데 의리 따지고 이런 거는 전혀 감상적인 얘기입니다. 공부는 현실이에요.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저는 하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합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죠. 예, 이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 용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입문 도로교통법을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할 때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 모르면 영어 못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한다든지 하면 단어 모르면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계속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베이스가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탄탄한 거죠. 기본이 튼튼한 거죠.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계속 쉬워집니다. 근데 이 용어를 모르면 자꾸 부딪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우선 가겠습니다. 도로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도로. 그런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유료도로법에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자, 요거는 B급 정도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가끔은 나옵니다. 자,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한번 봅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법에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등급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등급으로 도로를 구분한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 예.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은 자, 고속국도라는 말 있죠. 네, 고속도로. 고속국도. 고속도로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도로법에는 고속도로라는 말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고속국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국도 이렇게 되죠. 예, 일반국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광역시. 특별시가 먼저 나오죠. 특별시가 더 크니까. 그래서 특별시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광역시도. 이렇게 나오겠죠. 광역시도. 광역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도. 지방도. 그 다음에 이제 시도. 뭐 군도. 뭐 구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친 거는 뭐예요? 그래서 등급으로 구분한 겁니다.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법에 규정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쭉 도로가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유료도로법에 한 도로가 있죠. 유료도로법이 무슨 도로예요? 유료도로법이라고 하는 거는 돈 받는 도로죠. 그걸 이제 민자도로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안 외워도 되고요. 유료도로법이 뭐예요? 민자도로. 결국 돈을 내는 도로, 사용료를 내는 도로, 이런 걸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법. 농어촌 도로정비법이라는 게 뭐예요? 농어촌 도로정비법은 결국 이것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법에 들어가지 않고요. 별도로 농어촌에 우리가 유통이나 뭐 생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어촌에서 따로 쓰고 있는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공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분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도로법에 한 도로, 유료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그래서 도로의 개념은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가끔은 시험에 나옵니다. B급이죠. 넓은 개념이다. 결국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 농어촌 도로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참여의 통과를 위한 공개된 장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불특정 다수. 특정 다수입니까? 불특정 다수입니까?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사용한다면 이것도 도로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도로라고 본다. OX. X. 그래서 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참여의 통역을 위한 공개된 장소는 다 들어간다. 물론 판례상으로 요거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도로로 본다. 일단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요것도 아파트마다 틀려요, 또. 어떤 아파트는 막 일반적인 차가 다 들어가는 데가 있죠. 아무 차나 막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또 도로로 봐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또 경비원이 앞에서 차단을 하죠. 남발을 다 등록해 놓고 일반 차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또 고급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도로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바로 판례로 요거는 도로다, 요건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는 잘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경찰서 주차장이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도로 안 오죠? 도로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죠. 경찰서 주차장 이런 데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사항은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핵심 사항은 도로는 넓은 의미다, 좁은 의미다? 예,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길은 다 도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 그렇게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경기도 시험에 났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2019년도 경기에 났던 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등급으로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능. 그래서 이 기능, 도로를 말이죠. 도로를 우리가 기능으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기능. 기능. 기능으로 구분한다면 또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뭐 보조간선도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집산도로, 집산도로, 그 다음에 뭐 이제 국지도로, 뭐 국지도로, 뭐 이런 말도 씁니다. 뭐 넓게 보면 뭐 특수도로 뭐 별게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기능으로 구분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로의 기능으로 봅니다.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의 역할. 역할로 구분한, 요거는 법으로 구분한 거고, 아까 도로법의 도로는 등급으로 구분한 거고, 요거는 역할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주간선도로가 뭐예요? 주간선도로. 아주 큰 골격의 도로. 그러니까 뭐 대도시끼리 연결한다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되겠죠. 굳이 쓴다면 뭐 이 큰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퍼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뭐 이렇게 퍼졌는데, 자, 이게 만약에 주간선도로라면, 그 다음에 이게 주간선도로라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보조간선도로가 된다. 보조간선도로가 된다. 그러니까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보조간선도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국지도로 이런 게 뭐예요? 국지도로. 국지도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시는 주택지라든가 뭐 상업지 있잖아요. 주택가 그런 거에. 그렇다고 이것이 뭐 이면도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면도로는 골목길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좀 골목길.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데 요거는 보통 주택가 상업지. 그래서 바로 국지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집산도로입니다. 집산이 뭐예요? 모였다 흩어졌다 왜 이런 뜻인데, 국지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보통 연결하는 도로, 이런 걸 갖다가 집산도로라고 합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잘 나오냐면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제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몇 미터까지 우리가 설치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200m냐 100m냐, 요거 소개할 때 한 번 더 소개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기능으로 구분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우선 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은 용어의 정의 말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도로의 분류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도로법에 의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까 얘기했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및 형태 및 분류,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이라는 게 뭐예요? 전용이라는 말은 항상 만자가 들어가죠. 누구누구만, 뭐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러면 누구만 갈 수 있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동차만,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 이런 거죠. 이게 하나의 요령이죠. 그래서 만자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사용 및 형태를 불러 도시계획으로 기준했을 때는 뭐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뭐 자전거 전용 도로, 그 다음에 일반 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C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C급. 요거는 한 B급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기능별. 요거는 중요하죠. 그렇다고 A급은 아닙니다. 가끔 한번 나오죠.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광의로 봤을 때 그렇고, 아까 보통 기능으로 분류했을 때 보통 흔히 기능으로 분류하면 뭐뭐를 기능별로 보는 도로라 했어요. 예,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그렇죠. 집산도로, 그 다음에 국지도로, 이런 것들을, 요 네 가지를 보통 기능으로 봤을 때 분류하는 정도의 형태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넓게 보면 광의로 보면 고속도로, 특수도로까지 다 넣는 학자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는 기능별로 보면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만을 가지고 우리는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다. 흔히
예, 뭐 특수도로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 전용도로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시험하고 뭐 그렇게 연관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요 네 가지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요것은 B급 정도 해당됩니다. B급. 가끔은 출제가 되죠. 예,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죠. 자동차 전용 도로. 자, 자동차 전용 도로란 자, 전용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용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부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차라는 개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렇게 되죠. 자, 세 가지 용어가 다 같은 용어입니까? 틀린 용어입니까? 틀린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는 개념이 있고, 자동차 등이라는 개념이 있고, 자동차라는 개념이 있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넓은 개념이 뭡니까? 예, 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이 됩니다. 자동차 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동차.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 자, 그러면 자동차라는 개념은 제일 좁은 개념이죠. 그래서 차라는 개념은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말은 자동차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등은 뭐예요? 자동차 등. 자동차 등은 일단 요거는 자동차와 플러스 뭐가 되는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뭐예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뭡니까?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125cc. 자, 125cc 이하 오토바이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그 다음에 차는 뭐예요? 차는 제일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차마 소개할 때 또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일단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자동차 전용 도로란 자동차 전용 도로란 요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 그러면 하이웨이죠. 고속도로 등. 그러면 도로는데 고속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무 천천히 가도 단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 최저 속도가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몇 킬로예요? 예, 50.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천천히 가도 단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등이란 뭘 플러스 뭐를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더하기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등이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고속도로 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뭐예요? 뭐만 다닌다는 거예요? 자동차만만 다니는 거지. 그러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뭐예요? 125cc 이하 오토바이 아닙니까? 그죠? 125cc 이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다니는 거 봤어요? 절대 없죠.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뭐 경찰 사이카 있죠. 경찰 사이카도 원동기는 아닙니다. 배기량이 높죠. 그건 이륜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끔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절대 125cc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요건 출제가 높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이 고속도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분명히 X죠. 고속도로에는 자동차 등이 해당이 안 되고 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만 해당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전용이라는 말, 앞으로 전용이라는 말은 계속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전용이라는 말이 계속 도로교통법에 자주 나올 겁니다. 뭐 보행자 전용 도로, 그죠? 자동차 전용 도로, 이 전용이라는 말. 예, 그래서 일단 차, 자동차 등, 자동차.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들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 그래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그리고 고속도로 등, 그러면 고속도로 플러스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거.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따가 또 그 부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소개를 해도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 용어는 거의 A급입니다. A급입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도라는 말 있죠. 차도. 이 차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차로, 그죠? 그 다음에 차선. 다 구분하셔야 돼요? 안 구분하셔야 돼요? 다 구분하셔야 돼요. 다 구분하셔야 돼요. 계속 이 용어가 나옵니다. 중앙선 역시 출제율이 높고요. 예. 자, 우선 노면전차 요거는 이제 뭐 한 B급 정도 됩니다. 요거는 거의 뭐 BC급. 노면전차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율이 거의 높진 않은데요. 그래서 4, 5, 6, 7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제율이 높다. 예. 자,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많이 보셨죠? 자, 물론 뭐 실선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점선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자, 1차로, 차로라는 말 들어봤죠? 차로. 그래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여기는 뭐겠어요? 보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전체 다를. 차도라 그러죠? 차도와 보도를 합친 말을 뭐라고 그래요? 차도와 보도를 합친 말을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도로. 차도와 보도를 합친 말을 도로라고 그러죠. 도로라고 그러죠. 그러면 차는 차가 다니는 거고 보도는 뭐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뭘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차도, 차로, 차선이 다 다르죠. 차도는 이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 몇 미터 줘야 돼요? 이거 3미터 줘야 되죠? 보통 한 차로. 그래, 한 차로는 몇 미터? 보통 3미터 정도 줍니다.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차로. 자, 우선 차도부터 소개합니다. 이 자체를 차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그죠? 그 다음에 차선은 뭐예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거.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을 뭐라고 불러요? 차선이라고 그러죠. 차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만약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선이 차선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2차선을 가고 있다. 2차선을 가고 있다. 이런 말은 맞는 표현이겠습니까? 부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부정확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차로로 가고 있다 그래야 되죠. 소나타가 2차로를 가고 있다. 3차로를 가고 있다. 근데 차선을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부정확한 말이죠. 2차선을 가고 있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못 되죠. 차로라고 그래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차로는 잘 봐요. 차선은 차도의 일부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차선은 차도의 일부분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것은 차선이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것은 차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요거는요, 전부 다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렇게 또 시험을 낸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좀, 유념하셔야 된다. 말 그대로 쉽잖아요, 이거는. 다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연석선. 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죠. 연석선이 뭐예요? 석자가 무슨 석자입니까, 이거? 돌석자죠. 그러면 연석선이 어디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도에서 보도 사이에 불룩한 돌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불룩한 돌. 그건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 설치되어 있죠. 여기. 불룩한 돌이 있잖아요.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디디고 올라가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도죠. 보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러면 연석선이라는 말은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도와 보도를 그렇죠. 분리시키기 위해서. 차도와 보도를 구별하는 선이 무슨 선이? 연석선이죠. 예. 그래서 연석선 얘기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도와 보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설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중앙선이 어떤 거예요? 중앙선이 이거죠. 중앙선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에. 중앙선은 이런 색깔이죠. 그렇죠? 예. 자, 황색. 중앙선은 황색 점선 또는 실선이죠. 중앙선은. 다만 중앙선을 가로수라든가 중앙분리대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앙선을 꼭 선으로만 구분해야 돼요? 안 그렇죠.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로 구분한 데도 많잖아요. 가로수 나무를 심어놨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로도 중앙선이 됩니다. 다만 중앙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뭐가 잘 나오느냐면 요겁니다. 자, 중앙선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는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옵니다. 가변차로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가변차로의 중앙선.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가변차로가 뭐예요? 우리가 이래서 수업을 듣는 거 아닙니까? 가변차로가 뭡니까? 차로가 바뀔 수 있는다. 차로가 바뀔 수 있다. 이게 가변차로입니다. 이거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변차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변차로. 자, 가변차로 돼 있는데 한번 보신 분 계신가? 운전을 해보셨으면 뭐 이런 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용어 설명할 때 잘 들어 놓으시면은 계속 편해집니다. 예. 뭐 이런데, 이 가변차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봅시다. 자, 몇 차로입니까? 1, 2, 3, 4, 5, 6, 7, 8. 자, 편도 8차선이네요. 편도 8차로. 자, 이제 이런 데 보셨어요? 예를 들자면, 자, 여기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이 X. 전광판이 X. 자, 여기는 X.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O. 자, 여기 X.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뭘 그린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우리가 전광판 한번 보셨죠? 이런 거. 그러면 여기 X라는 말은 뭐예요? X라는 말은 저쪽에서 보면 뭐가 돼요? 저쪽에서 보면은 이게 뭐가 돼요? 5가 되죠, 전부 다. 저쪽에서 보면 5가 되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는 그렇죠, 5가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이제 가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측통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죠. 여기는 가도 된다. 예를 들자면 출근길에는 여기가 혼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퇴근길에는 여기가 혼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근길에는 혼잡하니까 여기를 하나 더 터준다 이 말이죠. 출근길에는 여기를 하나 더 터주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여기를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죠. 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X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는 뭐예요? O죠.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길에는 혼잡하니까 차선을 하나 더 터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퇴근길에는 저쪽이 혼잡하겠지. 그러니까 퇴근길에 이쪽에 X를 만들어주면 저쪽에서는 한 선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근길과 퇴근길을 우리가 하나의 차로를 하나 더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변차로라고 합니다. 아마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차로를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잘 나오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우측통행 아닙니까? 그 가니까 출근길에는 이렇게 4개, 5개를 터놨다가 또 퇴근길에는 이쪽이 하나 X가 되죠. 그러니까 차로가 하나씩 변할 수 있는 거죠. 출근길에는 여기가 됐다가 퇴근길에는 여기가 됐다. 그래서 바로 왼 중앙선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이 변하니까 중앙선은 이쪽에서 차선이 하나씩 늘어났다가 좁아졌다 하니까 바로 왼쪽, 그죠? 요거 시험에 오른쪽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 X죠? 왼쪽, 그렇죠? 왼쪽 점선입니까? 실선입니까? 중앙선이 변하는 거니까 당연히 점선이죠. 그래서 왼쪽 점선이 되는 거죠. 황색 점선. 그렇죠? 중앙선은 황색 아닙니까? 그래서 왼쪽 황색 점선이 중앙선입니다. 그래서 가변차로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가변차로의 중앙선은 왼쪽, 오른쪽 황색 점선. 땡. 틀렸죠? 맞는 말은 뭐예요? 왼쪽 황색 점선. 가변차로의 중앙선은 왼쪽 황색 점선이 됩니다. 왜 점선이라고 그랬어? 중앙선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가변차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변차로에 대한 중앙선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A급입니다. A급.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차마 얘기는 차도 차로 차선. 아까 이제 차는 뭐고 마는 뭐고 이거는 다시 한번 소개할 거예요. 이따가 자동차 등 배웠죠. 그다음에 자동차 배웠죠. 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뭐 승승 화특이, 뭐 승용 승합, 그다음에 화물, 그다음에 뭐 특수 이륜 이런 거는 이따 배웁니다. 이따 배웠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앙선, 가변차로의 중앙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출제율이 높다. A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면전차 있죠. 노면전차가 뭡니까? 요거는 뭐 C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이라고 들어봤죠. 도시철도법에 의거해서 이제 노면전차가 앞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저 북유럽, 뭐 노르웨이라든가 뭐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는데 유럽 쪽, 북유럽 쪽 이런 데는 아직도 노면전차가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노면전차를 운행하는 나라는 좀 도시가 좀 아름답죠. 우리나라도 노면전차가 있었던 시절이 있죠. 옛날에 그 김도한 영화, 그 야인시대라는 영화 보면은 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막 노면전차 이 시내에 막 열차가 돌아다니죠. 궤도를 깔아놓고 막 다니죠. 전차가. 그걸 노면전차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뭐 이걸 종류 보면 노면전차의 종류 보면은 뭐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것도 있고 뭐 그냥 노면전차도 있고 자기 부상 열차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모노레일이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시험 출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시험 문제 나온다면 노면전차 전용로가 뭐예요? 노면전차만 다닐 수 있는 거죠. 전용이라는 말이 항상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만이죠, 만. 이게 전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면전차 전용로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 종류가 뭐 모노레일, 뭐 자기 부상 열차, 뭐 노면전차 이런 건데 그건 시험 출제율이 거의 없고요. 다만 이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면전차 전용차로, 노면전차 전용차로, 그다음에 노면전차
노면전차 전용 차도 뭐 이런 것들은 용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노면전차 전용 차로가 뭐예요? 노면전차만 다닐 수 있는 차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건 차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면전차 전용 차도는 노면전차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로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용어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용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면전차 전용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노면전차 전용 차로와 노면전차 전용 차도를 합쳐서 우리는 노면전차 전용로라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온다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런 게 하나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제는 역시 가변차로의 중앙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A급이다. 이런 거는 뭐 한 C급 정도. 나머지는 B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됐죠? 8번까지가 정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잠깐 쉬셨다가 9번부터 또 계속 연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한 잔 마시고 9번부터 좀 이따가 다시 뵙고 수업을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